네, 이제는 용해도입니다. 물질의 특성에서는 마지막에 해당하는 용해도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거고요. 용해도는 사실 용해도 곡선이 나오는 파트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하나씩 천천히 보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규칙성이 들어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오늘 같이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시고 용해도 곡선까지도 잘 풀이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용해도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용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죠. 우리가 용해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소금물입니다. 무슨 소리냐? 자, 이렇게 물이 있고요. 그죠? 이 물에다가 뭘 할 거냐면 이렇게 생긴 소금이 있습니다. 이 물에다가 소금을 녹이면 뭐가 되죠? 너무나 간단한 질문이죠. 이거는 바로 뭐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어서 소금물이 됩니다. 소금물. 됐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건 많이 먹어봤어요. 소금물뿐만 아니라 핫초코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분들 저 액체, 무언가 물질을 섞어서 만들어 본 적이 있을 텐데 우리 앞으로 이 과정을 조금 더 과학에서 전문적인 용어를 붙여서 같이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로요, 물과 같이 어떤 고체 물질을 녹이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녹이는 것은 바로 이 물은 용매라고 합니다. 용매라고 해요. 다른 물질, 용매. 다른 물질을 녹이는 거를 용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물과 같이 용매에 녹는 물질은 뭐라 하냐면요. 이 친구의 이름은 바로 용질입니다. 용질. 이 소금물에서 소금은 용질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용매와 용질을 섞어서 이 둘을 섞어서 나오게 된 결과물, 즉 소금물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용액이라고 합니다. 용액. 자, 우리가 앞으로 이 용해도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는 용매, 용질, 그리고 용액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용어의 정의가 길어서 익히기 어렵다면 이렇게 그냥 소금물의 경우를 보고 하나씩 기억을 해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용해도죠. 뭐가 없죠? 용매와 용질, 용액이 나왔는데 용해에 대한 말이 없어요. 용해는 뭐냐면요, 물과 소금을 녹여서 완전히 녹여서 소금물을 만드는 이 과정 전체를 우리가 이 과정 전체를 뭐라고 한다? 바로 용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됐죠? 정리해 볼게요. 용매와 용질을 섞으면 용액이 됩니다. 저렇게 용매인 물에 소금을 완전히 섞여서 둘이 합쳐진 소금물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용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로 기억해 주셔야 될 기본적인 용어들이고요. 이제 용해도에 대한 내용을 하자면 이거예요. 우리가 용해도에 대한 것도 사실 여러분들 지금 경험적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에다가요 소금을 녹일 텐데 물보다 더 마른 양을 계속 넣는다고 해서 소금이 다 녹나요? 녹지 않죠. 용매에 따라서 그리고 용질, 어떤 용질인지에 따라서 소금을 녹이는지 설탕을 녹이는지 혹은 코코아를 녹이는지 어떤 것을 녹이는지에 따라서 녹을 수 있는 최대 양이 정해져 있어요.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넣고 섞는다고 해서 녹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용해도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 온도에서 여기서부터 중요해집니다. 용매 100g. 대체로 물에 해당하는 거죠. 쉽게 해서 말해서 그냥 용매 100g에 뭔가를 녹일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무엇? 그렇죠. 용질의 그람수를 우리가 용해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자, 20도씨에 물이 100g 있다고 칩시다. 여기다가요, 설탕을 녹일 거예요. 녹이는데요, 그냥 비유예요. 실제로는 값은 다를 겁니다. 10g까지는 다 녹아요. 11g도 녹아요. 쭈쭈쭈 녹여봤는데 한 17g까지만 녹고 이 이후부터는 녹지 않았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20도씨에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게 몇 g이죠? 그렇죠. 17g이죠.
따라서 이때 용해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때 용해도가 바로 17이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이게 바로 용해도의 개념이에요. 정의가 말로만 보면 어려운데 이렇게 또 예시를 하나 들어서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용해도는 뭐다? 특정 온도에서 용매 100g, 대체로 우리는 물을 쓸 겁니다. 즉 물 100g이 있을 때 여기에 뭔가를 녹일 거예요. 그 녹이는 걸 용질이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램 수를 우리가 용해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표현이에요. 뭐냐면 어떤 온도라는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왜 들어가는 걸까요? 어떤 온도라는 조건이 들어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온도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질 수 있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다 알 수 있어요. 모든 물질이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고체 물질, 핫초코를 녹인다고 했을 때 차가운 물에 녹이는 거하고 뜨거운 물에 녹이는 거하고 뭐가 더 잘 녹죠? 그렇죠. 우리가 대체로는 20도씨인 물에 녹일 때와 100도씨 끓는 물에 녹일 때는 당연히 100도씨에 녹일 때 훨씬 더 많은 고체 가루들이 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인 용해도는 온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용해도를 말할 때는 온도라는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용해도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용해도라는 것이 온도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진다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고체 물질의 경우에는 대체로 뜨거울수록 더 잘 녹는다고 했어요. 용해도 곡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과학자들이 물에 녹는 용질에 따라서 어떤 용질에 따라서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모두 측정을 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용해도 곡선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이렇게 직선이 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가로축은 온도고요. 그냥 할게요. 세로축은 용해도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일단은 먼저 그래프를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마주쳤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값이 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가로축은 온도예요. 즉 여기서 의미하는 건 이 그래프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어떻다? 높다. 즉 뜨거워진다라는 거예요. 뜨거워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로축은 용해도입니다. 용해도. 참고로 여기 용해도 가로치고 g/물 100g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용해도의 단위가 아닙니다. 용해도는 단위가 없는 값이고요. 여기서 g/물 100g이라고 해놓은 것은 물에 녹인다라는 것, 물 100g에 녹였을 때에 이만큼 녹는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값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자 그럼 여기서 위로 올라간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그렇죠. 용해도가 커지는 거니까 쉽게 표현을 하자면 같은 온도에서 더 많이 녹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값이 바로 이 용해도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뜻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임의의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에 해당하는 건 설탕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물질이 될 수 있을 텐데 선생님이 그냥 한번 임의의 물질에 대한 용해도 곡선을 그려봤습니다. 자, 용해도 곡선을 해석하실 때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온도가 20도씨라고 해봅시다. 20도씨일 때 그에 해당하는 y축의 값을 읽으시면 돼요. 그럼 20도씨일 때 만약에 여기에 해당하는 값이 17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물이 100g 있습니다. 근데 이 물이 몇 도예요? 20도씨인 물이 100g 있을 때 여기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건 몇 g이다? 그렇죠. 여기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건 17g이다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석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그래프의 모양 자체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요. 자, 봅시다.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뜨거워지는 거라고 했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더 많이 잘 녹는다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의 모양, 지금 이 용지를 물에 탔을 때의 모양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위로 가고 있어요.
달리 말해서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죠. 이 고체 물질, 이 용질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용해도가 커진다. 쉽게 말해서 더 많이 녹는다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네. 두 번째로 이렇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여러분들 특히 시험 문제 같은 거 혹은 문제집 풀어보시면 이 용해도 곡선 그래프 상에 많은 점들이 찍혀 있으실 겁니다. 선생님도 점 몇 개 찍어볼게요. 여기다가 A라는 점을 하나 찍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B라는 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이때 값은 25라고 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저 A라는 건 뭐냐면요. 용액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A는요, 20도씨의 물 100g이 있을 때 거기에 이 고체 가루 물질을 몇 그램 탄 거예요? 그렇죠. 17g 탄 상태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A에다가는 17g 녹이면 다 녹나요? 녹죠. 바로 위에 써놨어요. 20도씨일 때 최대로 녹는 건 17g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g만큼을 녹인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A는 완전히 다 가득 차서 녹아있는 상태에 해당을 하고요. 따라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인 용해도만큼을 녹여놓은 상태의 용액을 우리가 포화, 가득 찼다라고 해서 포화용액이라고 부릅니다. 포화용액. 됐죠? 그렇다면 달리 말해서 이 용해도 곡선상에 있는 그 어떤 점이라도 다 이것들은 무슨 용액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포화 상태에 해당하겠죠. 자, 첫 번째로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자, B를 보세요. B는 약간 이런 거예요. 실험하다가 선생님 말 안 듣는 친구 있어요. 내가 분명히 17g만 녹이라고 했는데 25g만큼 녹인 거야. 똑같은 20도씨에 물 100g에다가 25g만큼을 녹인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녹습니까? 안 녹습니까? 안 녹죠. 17인승 버스에 25명 타면 돼요?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다 녹지 않고요. 그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녹지 않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겁니다. 이렇게 B와 같이 포화 상태인 것보다 더 많이 과하게 용질을 녹인 것에 해당하는 것은요, 우리가 앞으로는 과포화 용액이라고 부를 겁니다. 과포화. 그리고 이 B뿐만 아니라 포화 용액보다 위에 해당하는 여기 이 영역에 해당하는 모든 점들, 여기에 점이 찍히는 용액들은 모두 다 바로 과포화 상태에 해당하는 용액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많이 녹인 게 있으면 모두 있겠어요? 그렇죠. 적게 녹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C 용액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 경우에는 지금 20도씨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건 17인데 그것보다 덜 녹았죠. 따라서 이 C 용액에 해당하는 것은요, 아직 포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밑에 영역들, 밑에 해당하는 영역들은 포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서 바로 불포화라고 이야기해요. 불포화. 이 C 역시 불포화 용액에 해당하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첫 번째로 또 그래프에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을 잠깐 들여다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는 3개예요. 첫 번째, 용해도 곡선 읽는 방법. 온도에 해당하는 용해도 값을 읽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의미하는 것은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커진다, 즉 더 잘 녹는다를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용액을 찍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과포화, 포화, 불포화 용액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볼 거냐면요, A를 볼게요. 여기는 10이라고 합시다. 자, 지금 A는요 20도죠. 20도씨에 물 100g이 있고 여기에다가 저 고체 가루인 용질을
지금 17g만큼 녹여놨습니다. 얘는 지금 17g을 녹여놨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포화예요. 즉 녹을 수 있는 최대만큼 녹아있기 때문에 다 녹을 수 있어요. A의 경우에는 녹을 수 17g이 다 녹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A의 온도가 떨어진 거예요. 온도가 여기를 10도라고 했을 때 원래는 20도였던 A용액의 온도가 10도까지 차가워진 겁니다. 이 친구가 10도까지 내려가서 물은 그대로 100g일 거고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죠. 뭡니까? 10도일 때는, 선생님 10도일 때는 용해도가 10이에요. 이 말은 즉슨 10도인 놈에는 10g밖에 못 녹네요. 맞죠? 여기에는 10g밖에 못 녹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온도가 떨어졌을 때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것은 10g인데 들어가 있는 건 17g이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비율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17인승 버스였어요. 17명이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버스가 줄어들면서 말이 안 되지만 10인승 버스로 바뀐 겁니다. 이런 경우에 7명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야죠. 위험하니까. 여기서도 이 차이에 해당하는 7g만큼이 더 이상 용액 안에 녹아있지 못하고요. 밖으로 다시 원래의 그 고체 알게닌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석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석출된다.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겁니다. 원래 포화 상태여서 다 녹아있던 물질일지라도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용해도가 바뀌어요.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그램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석출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것까지 알아놓으시면 여러분들 용해도 곡선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다 짚어드렸습니다. 교재, 여러분들 보시는 교재는 아마 여러 가지 물질, 실제 용해도 곡선이 나와 있을 텐데요. 각각 한번 보시면서 선생님이 해왔던 방법들을 한번 해석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온도를 낮췄을 때, 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도 한번 스스로 공부해보시면 용해도 곡선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물질의 특성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 안 봤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자면 우리가 이 단원 이름이 물질의 특성이잖아요. 용해도 또한 원하는 원리예요. 즉 어떤 물질에 용해도가 있으면 다른 물질은 그 물질과 용해도가 다르다는 소리죠. 이것 또한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얘도 물질의 특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물질을 구별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앞에 지금 용해도 개념할 때 놓친 개념이라서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용해도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